저번에 표현대리까지 했죠? 표현대리, 무건대리 94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자, 현재 위치가 우리가 배우는 게 민법 총칙입니다. 민법 총칙, 민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이 권리 변동을 배웠죠? 권리 변동 원인의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그래서 민총은 법률행위를 배운다 그랬어요.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에 성립요건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었죠. 그래서 성립요건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근데 당사자는 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의 사유적 타당성에서 103조가 있었죠. 반사유적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로 가서 비진입 표시 있었죠. 비진입 표시. 그래서 이제 그게 107조.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가 108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 그래서 109조.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이 110조가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대리로 갔죠. 법률행위 대리. 그래서 법률행위 대리를 배웠습니다. 법률행위 대리. 그 대리에서는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대리효과. 그다음 무건대리. 무건대리는 협의 무건대리, 표현대리까지 배웠죠. 그럼 오늘은 이제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를 배웁니다. 무효 취소. 무효 취소는 지금까지 했던 걸 쭉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끝나면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 배우죠.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을 배우고 부관이라고 그러죠. 이거 끝나면 민총이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갈 거예요. 물권법으로. 그래서 물권법.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은 무효 취소를 배우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물권법의 일부 배울 겁니다. 이렇게. 대충 알겠죠? 그럼 무효 취소는 여기에서 법률행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법률행위 무효가 취소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첫째, 당사자 쪽에서 살펴봅시다. 당사자는 권리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리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리능력이라는 것은 살아있어야 되는, 살아있지 않다. 살아있는 사람이 법률행위했다. 불성립이나 무효가 됩니다. 여기 무효니까 무효를 뽑아내고, 행위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했다. 이거를 행위능력 없는 사람 우리가 제한능력이라고 합니다.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다.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다. 이 제한능력자는 우리가 이제 지문 하나 나중에 볼 건데 미성년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미친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 설 미친 사람은 피한정 후견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취소할 수 있어요. 법률행위는. 그 다음에 의사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능력이 없다. 판단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죠. 그래서 무효 취소 당사자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있죠. 목적은 확가졌다 해야 되는데 이행기에도 확정할 수 없어요. 이행기에도 확정할 수 없다면 이거는 무효가 되죠. 무효다. 그 다음에 가능해서는 원시적 불능이 있었어요. 원시적 불능. 그럼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무효였죠. 계약 체결 전에 집이 다 불났다. 무효였습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죠. 계약 체결 후 불났으면 계약 자체는 유효죠. 그 다음에 적법인데 적법에서는 강행법규에 위반됐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나오죠. 반사회적. 그래서 반사회 질서 행위다. 반사회 질서의 행위다. 그럼 103조에서 무효가 되죠. 무효. 그 다음에 불공정하죠. 폭리행위가 있죠. 폭리행위. 불공정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이거는 무효가 되죠. 여기까지 무효 취소는 모르는 제3자에게, 즉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다.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장할 수. 그래서 이거 여기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취소라 그래요. 절대적 무효 취소는 모르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표시로 이제 넘어갑니다. 의사표시. 성립요건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가 있습니다. 비진이 표시. 비진이 표시는 이게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상대방이 무효가 되죠.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원칙은 유효지만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통정의 표시입니다. 통정의 표시. 이것도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된다. 요거는 원칙은 유효지만 상대방이 악의 과실이다. 악의 과실이 있을 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착오가 나오죠. 착오는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기강박이 나오죠. 사기강박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 이렇게. 사기강박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무효 취소를 다 배운 거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소는 사기강박, 착오, 지하능력자 취소. 그죠? 이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모르는 제3자의, 즉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 무효 취소라고 하죠. 상대적 무효 취소.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여기 당사자 목적 법률행위에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에서 무효 취소를 다 배운 거를 지금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효부터 배울 거예요. 무효는 법률행위 성립해요. 법률행위 성립해. 성립은 하는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효죠. 효력이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무효. 효력이 없는 것들이. 이렇게. 효력이 없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효과로서는 만약에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당이득인데 여기에서 무효나 취소는 부당이득이 문제 되는 거지. 무효에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다.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그런데 무효나 취소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요게 판례면서 기출 한번 나왔죠. 그래서 부당이득만 문제되지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종류는 여기에 무효 종류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정리한 거를 교과서 잠시 보고 또 이어오도록 합시다. 95페이지입니다. 무효 취소 의거이죠. 무효란 법률행위 성립했는데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취소는 뭐냐면 여기 이 취소는 뒤에서 다시 해볼 건데 성립은 했어요. 효력도 있어. 그러니까 취소를 하면 효력도 있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이게 처음부터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소급에서 무효가 되고 이행한 것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이점이 효력이 없는 거고 효력 있는 거죠. 그러면
취소해버리면 무효가 되죠. 취소 안 하면은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거야. 그죠? 취소 안 하면 그대로 효력이 있죠. 그래서 이 취소는 사실은 유효미, 효력이 있으니까 유효입니다. 원칙은 유효죠. 근데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취소는 유동적입니다. 유동적. 그래서 유동적 유효라고도 합니다. 취소라는 것은. 그래서 이 취소가 사실은 유동적 유효와 같은 말입니다. 왜? 효력 있는데 안 하면 그대로 취소를 안 하면 효력이 있고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유효가 무효가 되죠. 유동적 유효라고도 합니다. 유동적 유효.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규제 보면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의 효력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 취소, 양자 모두 성립을 전제로 합니다. 성립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불성립이다. 성립하지 않았다. 그럼 무행이 전환이나 무행이 추이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 자, 여기에서 나 뒤에 자, 이거는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성립을 전제로 하죠. 근데 불성립 상태다. 불성립에서는 무효나 취소를 논할 수 없어요. 무효 취소를 논할 수 없죠. 성립을 전 단계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 봅시다. 이 판례 하나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뒤에 나올 겁니다. 이 토지가 기출 판례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은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갑이 그러는 거야. 요 짜투리탕 요만큼 있잖아. 요게 0.5평밖에 안 된다. 얘가 내가 약간 개를 하나 키우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필요하니까 요건 빼자. 요는 빼자라고 배제 특약을 했어요. 요 부분 빼자라고 특약을 했어요. 파는데 배제 특약이 있어요. 그럼 배제 특약했다는 것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 부분이 5평이나 돼요. 그러면 갑이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너 사기쳤다. 그러니까 전체를 취소해버리자. 요 배제 특약을 취소하자.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거예요. 그런데 자 아까 취소하려면 성립은 해야 되죠. 근데 이 부분은 불성립했죠. 배제 특약 했으니까. 배제 특약은 불성립했죠. 그러니까 요 부분 취소하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판례가. 자, 이 부분은 뒤쪽에 판례가 하나 나오니까 이것도 기출 판례인데 뒤쪽에 한번 봅시다. 어디 쪽을 보냐면 취소 효과에서 무형이 취소 10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07페이지 찾았나요? 10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07페이지 거기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이것도 기출 판례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찾았어요?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킨 특약이 있어요. 이해가죠? 제외시킨 특약 밑줄이고 불성립이라고 쓰세요. 불성립입니다. 제외시킨 특약이 있어요. 이는 매매계약 대상도 특정해서 일정 부분에서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이 어떤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불성립에 있습니다.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해서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0.5평이라고 했는데 5평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불성립 상태였는데 그거를 그 특약만을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이해가시죠? 그것과 연결됩니다. 불성립 상태에서는 무효 취소가 논할 수 없다는 그 판례. 다시 앞쪽으로 들어갑니다. 돌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당이득 무효 취소에서 부당이득 3번 보세요. 차이점 잠시로 보시고
부당이득 의무가 부당이득 다 나오죠. 법률행위 무효인 경우 이행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효에 동그라미 치고요. 거기다가 화살표 치고 손해배상 X라고 써요.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문제만 발생하는 거지 무효가 된다면 이행한 문제가 없고 손해배상 X라고 쓰세요. 기출이죠. 따라서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한 후라면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죠. 유효에 동그라미 치고 유동적 유효라고 쓰세요. 유동적 유효입니다. 유동적 유효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가 나중에 나오니까 그 유동적 유효라는 것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취소는. 그러나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죠. 소급에서 무효가 되니까 유동적입니다. 또 이미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이 되고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무효 취소로 인한 서로 부당이득은 동시행관계란 말이에요. 동시행관계. 그 다음에 법률행위 무효가 나오죠. 거기 절대적 무효 금방 했습니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무효로서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적 무효라고 하죠. 비진입 표시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착오로 취소했을 때 무효, 사기 강박으로 취소했을 때 이제 무효가 되는 경우 다 상대적이죠. 절대적 무효는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이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그는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따라 선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기출 한번 나왔는데 여기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17살짜리다.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을한테 팔았다.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리고 을이 병한테 팔았는데 이 병이 제3자야. 제3자인데 이 사람은 요 미성년자한테 샀다는 것을 몰랐어요. 을이. 그런데 나중에 미성년자인 제한능력자가 취소하죠. 취소해버리면 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되니까 내 집 내놔라고 했더니 집이 병한테 있죠. 병한테 내놔 그러면 나는 못 준다라고 주장할 수 없고 돌려주란 얘기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취소하면은 절대적이단 말이에요. 절대적이다. 선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이 사람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럼 기출 한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자,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일부가 무효입니다. 그럼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원하였으리라고 당사자가 간접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 무효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만약에 이 토지를 갑이 을한테 팔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10평 부분, 이게 200평입니다. 10평 부분이, 요 부분이 포락지야, 포락지. 포락지가 돼가지고 이 바닷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포락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일부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 나 전부 안 할래. 전부 무효로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이 없었더라도 을이 샀을 거라고 인정된다. 그러면 요 부분이라도 유효란 얘기죠. 그래서 일부 부분은 무효면 전체가 원칙적으로 무효죠. 근데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거라고 인정된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효하다. 그 다음에 확정무효, 유동적 무효라 있습니다. 확정무효는 이거죠. 확정무효. 이런 것들이죠. 확정적 무효. 확정무효. 그래서 뭐 그거는 넘어가고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는 자 우리가 유동적이다. 그러면 이제 유동적 무효가 된다. 그럼 무효인데 이거는 유효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효로 갈 수 있다. 우리가 협의 무건대리 있잖아요. 협의의 무건대리다. 협의의
무권대리다. 협의 무권대리는 그 대리 자체는 무효가 되죠. 근데 본인이 추인하면은 소급에서 유효가 되죠. 소급에서 유효가 되니까 무효에서 유효로 갈 수 있죠. 유동적이야. 유동적. 그리고 토지거래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고, 갑과 을이 있는데, 이렇게 갑과 을이 있다. 그런데 요 지역을 토지를 사고 팔았어요. 토지를 사고 팔았는데,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허가 전허 상태에서 요 매매는 일단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허가 전에는 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허가 전에는. 근데 만약에 허가가 나왔어. 이게 허가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허가가 나오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 버립니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무효인데 허가가 있으면 유효로 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는 무효인데 허가가 나오면 소급에서 유효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확정적으로 소급에서 유효가 돼요. 소급에서 유효가 되어버립니다. 똑같죠? 이것도 무효인데 소급에서 유효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 상태가 사실은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무효인데 유효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는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허 상태인데 무효인데 허가가 나오면 유효로 간다. 그리고 협의 무권대리 무효인데 추인을 하면 유효로 간다. 근데 문제는 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여기 유동적 무효에서 간혹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간혹.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현재 허가 전에 무효니까 이 상태에서는 어떤 효력도 없어요. 즉 채권적 효력도 없고 물권적 효력도 없습니다. 물권적 효력도 없다. 그러면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을이란 사람은 갑한테 소유권 넘겨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요. 무효니까. 그러면 이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으니까 이때 안 해주더라도 갑의 입장에서는 이전 등기 안 해주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안 되는 거야. 채무불이행이 없어요. 의무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을의 입장에서는 이전 등기 안 해준다고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어요. 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요. 없으니까 안 해주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안 되니까 을은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게 3억을 주고 샀다. 계약했다. 계약금 3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이게 무효니까 그러면 계약금이라도 내놔라 해서 계약금이라도 무효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반환 청구하느냐? 요게 나중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에 불허가 처분 나왔다. 불허가 처분이 나왔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그때 계약금 준 거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그러나 이 계약금은 주었잖아. 계약금은 주었으니까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약금 해제. 그래서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백상환해서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 이게 다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런데 무효인 상태더라도 이 상태더라도 무효인 상태더라도 허가를 받게 할 협력 의무는 있다는 거예요. 협력 의무. 허가를 받아야죠. 둘 다. 허가를 받게 할 협력 의무는 있다. 협력 의무는 있다. 근데 협력 의무를 서로 이행하지 않는다. 불이행한다 이거예요. 불이행한다.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서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송상 청구할 수 있어요. 소구할 수 있다 그래. 소구할 수 있다. 소송상 청구할 수 있다. 아니면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 의무 안 해준다고 계약 자체는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협력 안 해준다고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근데 여기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여기도 있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좀 잠탈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이런 법률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 문제. 그 내용이 교과서에 좀 적혀 있습니다. 97페이지 보면 그 유동적 무효가 있죠. 양가로 이번에 무건대리행위에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다. 동그라미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은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리고 유동적 유효라고 했죠. 유동적 유효에다가 취소라고 썼어요. 취소. 아까 취소는 유동적 유효라고 그랬죠. 취소는 유동적 유효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 또는 취소 전까지는 유동적 유효. 왜 유동적이죠? 아까 취소는 효력이 있잖아. 유효인데 취소한 무효가 되잖아요. 그게 유동적입니다. 그러면 요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문제가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다음 중 법률의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는 걸 고르시오. 법률의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 먼저 보고 봅시다. 쭉 보시면 뒤에 나올 건데 어딜 보냐면요. 111페이지를 보세요. 111페이지. 111페이지에 Q 문제 보세요. Q. 찾았나요? 111페이지에. 그러면 다음 중 법률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는 걸 고르요. 확정적이지 않는다는 것은 유동적인 거 고르라는 얘기죠. 예? 유동적. 그럼 유동적이라는 건 고개 들어. 유동적이라는 것은 유동적 유효도 있고 유동적 무효도 있고 유동적 유효도 있잖아요. 확정적이지 않는 거는 유동적인 걸 골라라 이 말이야. 그럼 유동적이라는 것은 유효도 있고 유동적 무효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걸 고르라는 거예요. 확정적이지 않는 걸 골라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취소 사유 고르는 거고 유동적 무효를 고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건 뭡니까? 확정적으로 무효죠. 확정 무효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건 고르지 않고 피성년 후견이면 제한능력자입니다. 아까 요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있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죠. 취소는 유동적이라고 그랬죠. 유효인데 무효로 갈 수 있도록 이거 찍어야죠. 그 다음에 무건대리 법률행위도 유동적이죠. 무효인데 유효로 갈 수 있죠. 이거 찍어야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공유자가 상호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은 유효입니다. 확정 유효입니다. 상호명의신탁은 이런 거예요. 상호명의신탁은 명의신탁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있는데 자, 요 부분을 200평을 사면서 야, 요 100평 니 거
100평 을 거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 분필을 해야 되죠. 분필을 하지 않고 등기부에 지분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분 이전 등기하면은 서로 이 부분에는 서로 상호 명의신탁한 거야. 요거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아요. 상호 명의신탁은 확정 유효가 되어버립니다. 확정 유효. 그 다음에 강박으로 12년 전에 부동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는 10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10년이 지나버렸으니까 취소 못해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버립니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포괄적인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죠? 네. 자, 넘겨보세요. 앞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유동적 무효 봤습니다. 97페이지 보세요. 97페이지 보면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 이론이죠. 그래서 거기 4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에 관해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체결한 매매계약 효력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러면 허가 전입니다. 허가 전에는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나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계약금 해제, 즉 해약금 해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배액 상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에 협력 의무입니다. 협력 의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행 의무가 없으며, 자, 이행 의무가 없으며 당사자는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의무만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의무 위반이 채무 불이행은 아닙니다.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는 할 수 없다 그랬죠. 협력 의무가 있는데 해제는 안 된다 그랬죠. 해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협력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협력 의무 위반으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협력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특약도 유효합니다. 양가로 3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동그라미 1번이죠. 무효 상태에서 당사자는 이행 의무가 없으므로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이행기가 경과한 경우라도 채무불이행으로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게야. 채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이 없어요. 그 이행 청구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안 해주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안 되니까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계약금 반환 청구 못합니다. 확정적 무효인 때에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5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 효력이라고 됐죠. 그 중간생략 등기 효력은 판례 맨 밑에 줄 그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다.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중간생략 등기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에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자, 문제, 기출문제 봅시다. Q.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다툼 있으면 판례가 한다. 갑과 을은 토지거래 신청 절차에 협력 의무는 있죠. 맞습니다. 체크. 니은 갑은 계약상 채무불이행 이후로 계약을 채무불이행으로는 해지할 수가 있다. 없죠. 채무불이행은 안 됩니다. 디귿.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란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죠. 틀렸습니다. 을은 토지거래 허가를 있을 걸 조건으로 해서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봤죠? 무효인 상태니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을입니다. 3번이죠. 됐죠? 자, 그래서 유동적 무효까지 했고요. 그 다음 무행위 전환입니다. 무행위 전환은 자, 여기 판례 하나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행위 전환이란 나옵니다. 무효행위의 전환의 문제가 나옵니다. 전환. 무효행위 전환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을 사이에 이게 100억대 자산가인데 이게 처고 이게 남편입니다. 부인데 남편인데 둘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그 여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요 여자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본처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래서 이 자식을 본처 소생으로 출생신고를 해놔요. 출생신고를 해놨는데 문제는 이 부첩관계하고 이 본처 사이에서 샌드위치 이 갑은 스트레스가 만빵이죠.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그냥 사망해버립니다. 사망하니까 상속이 일어나죠. 그러면 상속은 이 A가 1.5, A가 1, 처가 1.5로 상속이 되니까 60억, 40억을 상속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세 내고 나면 30억, 20억 받죠. 그러면 이 처가 이 100억 재산이 갑자기 30억밖에 안 되죠. 상속세 내고 나니까. 그죠? 안 되겠다. 그래서 요걸 차지하려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친생 부인의 소를.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요. 소송을 제기하니까 대법원 입장은 맞다. 당신이 배 알아서 낳지 않았는데 당신 앞으로 출생신고한 거 요거 무효다. 요거 무효다 이거예요. 이게 무효인 거야 이게. 무효요. 그러나 만약에 당신 남편이 살아 생전에 출생신고할 당시에 출생신고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액션을 취했을 거다. 그게 뭐냐면 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라고 인정을 했겠죠. 이 자식은 내 자식이요. 발가락이라도 닮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혼인의 의자를 혼인 중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걸 인지라 그래. 인지. 이것도 신고를 해야 돼요. 인지 신고는 했을 거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출생신고는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이 자식은 내 자식이요라고 인정을 했을 거다. 그러면 인지신고는 했을 거다. 그러면 이 무효행위가 인지신고로서 유효로 전환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전환되어 버립니다. 전환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아들은 상속권자죠. 소송해본 의미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거 조문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 즉 출생신고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즉 인지신고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 죽은 남편이 그 출생신고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인지신고하는 것을 의혹하으리라고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 즉 인지신고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그래, 의의 보세요.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이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행위를 하였을 거라고 인정될 때 다른 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환 인정되는 경우 1번 판례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생자 신고는 무효지만 인지로서 유하고 양자를 친생 신고했어요. 그럼 무효이나 입양으로서 효력 인정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이제 무행위 추인이란 말이 합니다. 무행위 추인. 무행위 추인은 지금 무효행위를 추인한다. 무효행위를 추인한다는 거는 무효행위를 사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건데 이 추인은 사후 인정하는데 조심할 게 여기 있잖아요. 이 추인이 되는 거는 요거 절대적 무효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추인 자체가. 강행법 위반이라든가 반사회적 불공자 무효 요 절대적 무효들은 추인 자체가 안 돼요. 추인 자체가 안 돼요. 추인이 되는 거는 비진이 무효라든가 이 상대적 통정허위 표시 무효만 추인이 되는 거예요. 추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추인이 되는데 그럼 여기 하나 문제는 취소해버려요. 취소해버리면 무효가 되잖아요. 취소해버리면 무효가 되죠. 취소하면 무효되잖아요. 자, 봅시다.
이 추인이라는 건 사후 인정하잖아. 그럼 무효 행위를 취소하잖아요. 이 무효는 아까 절대적 무효 사유, 즉 강행 규정 위반이라든가 강행법규 위반이라든가 두 번째 103조 위반이라든가 그다음 104조 불공정한 이거는 추인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추인 자체가. 그리고 그럼 추인이 되는 건 뭐냐? 아까 비진이 무효잖아. 비진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즉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단서에서 무효가 되죠. 이럴 때는 추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도 이게 추인이 돼요. 대상이. 그러면 문제는 취소했어요.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취소해버리면 무효가 되니까 그 무효를 추인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 그러면 취소했을 때 무효가 되니까 무효행위를 추인할 수 있느냐.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판례가 취소했을 때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이 추인하더라도 사실은 무효행위니까 효과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어. 근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어요. 그럴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이 무슨냐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을이란 사람한테 9월 1일 날 가장 매매했어. 가장 매매했다는 것은 통정오의 표시니까 이 가장 매매 9월 1일 날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끼리 어떤 사유로 10월 1일 날 요 무효를 둘이 추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인하더라도 이 무효가 유효되지 않아요. 무효가 유효되지 않고 추인한 때로부터 이 새로운 매매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10월 1일부터. 그러니까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거지 무효를 유효로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법률행위 보니까 이거는 소급표가 없어요. 비소급표입니다. 비소급표.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되고 조문을 보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니까 비소급표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봅니다. 요건 무효행위가 추인해서 새로운 법률행위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되고 무효 원인이 소멸을 후회해야 됩니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 위반의 법률행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통정이나 비진이 무효죠. 추인 효과입니다. 무건대리 추인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소급에 소급표가 있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효행위 추인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소급표가 없다. 이건 뒤에서 할 겁니다. 추인의 효과. 그리고 위에다가 이 말을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취소. 여기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무효가 되니까 이 무효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쓰세요.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니까 무효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례 입장입니다. 그 밑에 판례, 이것도 기출 판례거든요. 무효인 가등기를 가등기로 전용한다. 전용한다는 것은 추인한다는 거죠.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입니다. 그때부터 유효하지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에서 유효로 전환될 수는 없습니다. 밑에 문제, 기출문제 봅시다. 법률행위 무효에 관해 틀린 걸 골라라.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한다. 아니죠. 그때부터죠. 새로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가 틀려버렸죠. 처음부터를 빼고 새로운 법률행위 보는 거죠. 처음부터를 빼야 됩니다. 조문에. 2번 보세요.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가 무효가 됐을 때 추인도 허용되죠. 아까 취소했을 때 무효가 된데 무효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은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죠. 맞죠?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효과가 침해한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아까 무효인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무효인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폭리행위 무효가 됩니다. 전환은 될 수 있어요. 전환. 불공정한 법률행위 전환은 가능합니다. 자, 넘겨보시고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좀 쉽시다.